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 옆에 앉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무너져? 친구들이 너 또 옮기니? 이번에 20명이라고? 나이키와 스타벅스 같은 거에서 외망만 들어. 쫄주 맥주 하는 그날까지. 돈은 니들이 다 처먹고 난 월급만 받으면 땡이냐? 뭐 저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바쁜 척들인지. 박 과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회의가 들어서 저렇게 백마진을 챙긴다던가 불법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었는데 어쨌든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데는 개인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남기더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부분 때문에 회의감이 느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박 과장 사례처럼 횡령하는 사건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 하시는 분들 20대 중후반에 있는 직원을 키워서 본인이 뭐 차도 뭐 뽑아주고 고액 연봉도 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제 거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고 익숙하게 벌어지는 일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오는 보상이 적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취해야겠다라고 회로가 움직여졌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도덕한 거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회의감 들 때 있죠.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원래 기업은 착취다. 이게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가치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어쨌든 착취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얼만큼을 타협하고 내가 얼만큼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그 구조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거래한 거고 왜 저만큼 안 주지? 속상한데? 그렇게 해봤자 내 손해다. 더 좋은 환경들과 밸런스를 맞추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걸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회의감 든다고 해서 에이 뭐 이러면 나만 손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과장님께서 혜연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월급은 나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그날 어쩌면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료들이 하는 것만큼 혹은 그들의 막 비전만큼 일하고 있지 않을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야? 이 생각이 들 때 일단 한번 회의감이 들고 남들이 놀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안 해. 왜 이렇게 불평등한 거야 우리끼리. 그때 가장 크게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일에 진심이지 않잖아요. 근데 일에 진심인 몇몇에게 일이 사실 되게 몰리고 그런 보상 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사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30 세대가 주식보다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액이 24조 원에 이르러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고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그냥 적당히 하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투자가 답이다, 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년 전쯤부터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내 옆에 앉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내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무너져? 이것이 돈이 일하게 하라 이거인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불구덩락 한번 하고 비트코인 쪽에서 일하셨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목표가 자산을 불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일을 왜 하냐라는 이렇게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이유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왜 그걸 둘을 붙이지?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불로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그러려고 사업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업해보시면 사업해서 불로소득을 늘릴 수 없다는 거에 너무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해봐서 아는데 사업을 안 해보시면 그래요. 불로소득이라고요? 저는 증권회사를 다녔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때 주식 선물 옵션 트레이딩, 해지 트레이딩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서 선물 옵션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가는지를 사실 많이 본 것 같아요. 무슨 뭐는 당연하고 목에 빨대를 꽂아서 제 피를 다 빨아먹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문학적이네요. 근데 그때 저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나의 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70까지 사는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떡락하지 않는 자산은 내 능력밖에 없다. 어디 가서든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를 계속해서 찾는 거. 그런 거 보면 사실 일에 좀 헌신해서 헌식작 되면 안 돼요. 일도 사실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치 진짜 지긋지긋 내가 이 죽일 놈의 사랑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매번마다 내가 손해보는 사랑과 연애만 하고 거기서 배움이 없고 그게 너무 장기화돼서 나를 피폐하게 만든다면 안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헌식작 되는 경험이 어쨌든 나한테 도움 되더라. 길에서 누워도 보고 그렇더라. 근데 그 헌신짝을 어디서 할까가 문제죠. 아무 데서나 우리가 아무하고나 일하면서 헌신짝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사이클에서 한 번쯤 나를 던져보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사실 생각은 들어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니까 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미래 가치가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제일 과감한 마이너스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결국에는 하이리스크가 하이 리턴을 가져오잖아요. 지금 있었던 회사로 옮겨왔을 때가 큰 베팅이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너 또 옮기니? 이번에 20명이라고? 그때 제가 있었던 곳도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 회사 나오면서 이제 받았었던 스톡옵션도 다 내려놓고 안 돼봤자 뭐 망하는 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배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근데 꼬심을 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에스프레소 대표님께서 9번, 10번 정도 만나주셨어요. 새로운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랑 권한을 드리겠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오너십을 주는 것 자체가 리더들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구나. 근데 그분... 스타트업의 제갈 운명, 스타트업의 머슴. 자기는 제주맥주에서 일을 하겠다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여기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뭐였어요? 결정적이었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근데 지금 대표님 꿈이 제일 컸어요. 비전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급은 안 떼일 것 같았어요. 200만 원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적어도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 월급 200만 원까지는 그래도 해줄 것 같아. 그때 주변에서 막 말리지는 않았어요? 다 말렸죠. 발이 안 된다. 지금 잠깐 일이 재미가 없으면 그냥 휴직을 해라. 막 엄청 많이 그랬었는데 베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딱 3년을 두고 한번 실험해보자. 혹시 연봉을 다운그레이드하고 가신 건가요? 저는 다운그레이드의 역사예요. 들어가서 만든다. 사실 진주님처럼 콜드콜 해보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지 마시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다면 나는 파이어족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실 건지. 주변에서 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나는 다 벌어서 이제 은퇴함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35가지만 회사에 종속돼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네. 꿈이 있는데 이미 그만뒀어야 되네. 회사에 다니는 것만이 꼭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일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내가 돈하고 관계없이 이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돼보고 싶다. 그때를 저도 꿈꾸고 있는데 되게 기대가 돼요. 과연 내가 돈하고 분리되었을 때 뭘 하고 싶을까? 그때 찾게 되는 건 또 뭘까? 자유를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정말 많아지면 당연히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놀긴 하겠지만 계속 내가 원하는 거를 남이 줘서가 아니라 회사가 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계속 일을 할 것 같아요. 진주님 어떠세요? 제주맥주 상장했잖아요. 집에서 쉬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시고 네. 어떠신가요?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너무 많이 물어봐. 정말 일에 다 너무 진심인 사람들만 모였는지 다 훨씬 바빠졌고요. 왜냐면 그 다음 컨텐츠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주님은 평생 일하실 건가요? 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거기서 내 자유권이 얼만큼이고 나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얼만큼의 돈을 교환하고 있느냐, 이러한 비중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지금의 삶에서 그 앞으로 돌아오는 스톡옵션이 아니더라도 사실 너무 만족하고
그러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죽어야지 이런 소리 하긴 하거든요. 스타트업 대표님들 보면 저쯤에서 팔면 이미 저 사람은 엄청 몇 천억을 벌 텐데도 왜 계속 하지? 그 사람들이 욕심이 더 크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갖고 싶을 거야는 아닌 게임인 것 같아요. 그 스테이지에 가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스테이지까지는 아닌데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100억을 않은데 포기하고 지금 일하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네. 사실 상장이 이제 거의 가시화 됐을 때 처음으로 나 일주일 동안 휴가 갈 거고 아무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토록 생존 마치 최면 걸듯이 했는데 이것까지만 어떻게 해내자 그게 바로 눈앞에 꽂혔는데 그럼 그 다음은 그게 돈이 아니라 이래서 그 다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위해서 계속 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으세요? 저요? 나이키랑 스타벅스 같은 데서 만들라고요. 쫄주 맥주 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이 네 분의 패널 분들은 사실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경험이 굉장히 낯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의 대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기하셔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랑 일이랑 돈이라는 솔직한 얘기를 해본 적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좋았습니다. 각자 좀 다른 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나눠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얘기하지 못해서 또 인생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걸 좀 교훈을 얻고 일에 진심인 사람과 돈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잡은것부터가 저는 되게 쉽게 다루기 힘든 영역인데 잡아주셔서 되게 고마운 것 같고 여러분들 뵈면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자아실현이 가능하냐? 그냥 재테크나 투자를 고민해? 이런 분위기가 되게 사실 많은데 이래서의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5초 만에 문제 해설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교육 앱 말이 꼬여 5초 만에 문제 해설을 보여주는 저도 같이 할게요. 맥주 업계의 제3의 물결을 만드는 2천만 이들의 고민 핀테크 서비스. 알겠습니다.